안녕하세요. 저는 오라클의 솔루션 엔지니어인 박기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라클의 어플리케이션 익스프레스, 즉 에이펙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이펙스는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들에서 앱 개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를 쉽게 지원하기 위한 로우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오라클의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인 에이펙스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실제로 에이펙스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준비한 데모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즈 케이스랑 에이펙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 그리고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입니다. 네, 가트너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속적인 비즈니스 요구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차별화되고 디지털 제품을 만들고 또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혁신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고요. 기업은 기존의 개발 관행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사용에 대한 개발, 그리고 UX 디자인, 아키텍처 구축, 그리고 좋은 품질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전략을 수정을 하고 또 발전을 하고 혁신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면 IT 전문 인력들이 가치를 빠르게 제공을 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따라서 갈수록 효율적인 개발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혁신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HTML 파일이나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숙련된 개발 인력을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수많은 코드라인을 작성하는 데는 시간을 소모를 해야 되고 구축하는 데에도 비용이 비싸고 또 타 부서 간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의 온프레미스 환경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매우 좋아졌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대비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테이너로 네이티브 앱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인데 도커나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드렸던 컨테이너 외에도 파스 솔루션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우 코드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웹에서 쉽게 개발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문 개발자가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로우 코드를 이용을 하면 반드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기업에서는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을 선택해서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활동을 지원을 해야 보다 효율적인 환경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우 코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로우 코드란 수동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대신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GUI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코드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웹에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GUI를 활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개발을 진행을 하는 환경인데요. 물론 중간에 세부적인 커스텀 기능들을 설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는 환경을 로우 코드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로우 코드에 대한 평가는 포레스터에 따르면 기존 개발 방식보다 10배 이상 빠르다고 말하고 있고요. 가트너에 따르면 2024년까지 로우 코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활동이 전체 65%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개발 인력이 아니더라도 비개발 인력 역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빠른 개발 속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라클에서의 로우 코드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에서 활용 가능한 로우 코드 개발 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에이펙스랑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비주얼 빌더입니다. 각각의 사용 용도는 조금 다른데요. 에이펙스는 데이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그런 로우 코드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와 SQL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자가 데이터 드리븐 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주얼 빌더는 사스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역시 이제 로우 코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존의 하니코드나 아니면 MS의 파워 앱스를 바탕으로 한 애저의 앱 파운더리, 그리고 구글의 앱시트 등 여러 글로벌 업체들도 현재 로우 코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라클로 돌아와서 에이펙스는 SQL에 익숙한 개발자가 백엔드를 우선으로 데이터 스키마로 시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합니다. 반면에 비주얼 빌더는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한 사람이 프론트엔드인 UI로 시작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웹과 앱으로 구현을 진행을 할 때 에이펙스를 사용을 하고, 사스의 기능 확장이나 네이티브 모바일 그리고 챗봇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때 비주얼 빌더를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인 에이펙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개발 능력과 개발 플랫폼, 그리고 UX 디자인, 아키텍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더라도 인프라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개발 언어와 UI에 관한 기술과 지식이 모두 사용되어서 종합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에이펙스는 로우 코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요소들이 조금 더 쉽게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에이펙스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특징을 가진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는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르고 생산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기존의 어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 무료로 에이펙스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라클 에이펙스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 원래 이름이 HTML-DB였는데요. 오라클 에이펙스의 현재 릴리즈는 21.1이고요. 에이펙스 코드가 작성된 지는 한 20년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오라클은 개발자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일관성 있는 최신의 앱을 빌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이처럼 역사가 굉장히 깊은 에이펙스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로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객체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REST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고, 필요한 기능들로 페이지를 구성해서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드한 어플리케이션의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관리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SQL을 활용해 기능들을 추가를 해보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직접 수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에이펙스입니다. 에이펙스는 신속한 개발과 맞춤화를 제공하는데요. 장표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몇 분 안에 프로토타입에서 프로덕션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에이펙스가 선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코드처럼 수백 수천 줄의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진 않고, 설정이나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세팅을 진행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이나 세션 상태를 알기 위해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는 것 대신에 그냥 그 화면에 보이는 데피니션을 업데이트하거나 바꿈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요. 세팅하고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검사 그리고 실행 이런 단순한 작업들을 반복해서 진행을 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결국적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기본적으로 에이펙스를 사용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완전 반응형 앱인데요. 따라서 데스크톱에서 보거나 스마트폰에서 보거나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서 보더라도 그 기기의 크기에 맞게 화면 사이징이 되어서 항상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이펙스는 기본적으로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 말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성능을 자랑하는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빌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에이펙스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안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풀 매니지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발자는 개발에 필요한 준비 기간 없이 바로 프로비저닝 되고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면한 비즈니스 문제에만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토노머스 기반의 오라클 에이펙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브라우저로 모든 것이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PC나 서버에 설치할 필요 없이 브라우저로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하고 브라우저에서 쿼리를 날리고 그다음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도 URL만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던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콘솔에서 에이펙스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이따 데모 화면을 말씀드릴 텐데요. OCI의 데이터베이스 툴에서 에이펙스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링크가 바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앱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최종 사용자에게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앱 URL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최종 사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에이펙스 화면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펙스 홈 화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관리자 홈 화면에서 작업 영역과 사용자 설정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 영역을 선택하셨다면 작업 영역을 사용할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준 뒤에 해당 작업 영역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에이펙스 홈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앱 빌더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 볼 수 있는 화면인데 홈 화면에서 4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왼쪽 첫 번째를 선택을 하시면 앱 빌더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볼 수가 있고 가장 첫 번째 옵션인 크리에이트를 선택을 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또 3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뉴 어플리케이션이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밑바닥부터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from a file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혹은 이제 JSON 파일을 에이펙스에 일단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에이펙스가 임의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에 해당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덕티비티 앱은 에이펙스에서 지원하는 20여 가지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성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요. 만약 어플리케이션을 밑바닥부터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덜고자 이미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수정해 나가고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면서 나만의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티비티 앱 화면을 클릭해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고 싶으시다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요. 대시보드를 통해 현재 생성된 어플리케이션과 페이지들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영역에 필요한 레스트나 크레덴셜 설정이나 아니면 테마 변경도 쉽게 진행을 해줄 수 있는데요. 다음은 SQL 워크샵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SQL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SQL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최근 SQL 명령어에 대한 히스토리나 최근에 생성된 테이블 목록도 보실 수가 있고 맨 왼쪽에 이제 오브젝트 브라우저, 객체 브라우저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테이블별로 어떤 칼럼이 있는지, 데이터 유형은 어떠한지, 그리고 데이터의 테이블이나 뷰, 그리고 인덱스 등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직접 쿼리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퀵 SQL 기능을 이용을 하면 SQL 쿼리문을 전부 입력을 할 필요 없이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자동으로 SQL 문을 빠르게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퀵 SQL 기능을 활용해서 SQL문을 생성해 본 화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른쪽 화면처럼 이제 테이블을 생성할 때 보통 create 테이블을 하고 칼럼과 해당 칼럼에 들어갈 이제 데이터 유형이나 조건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퀵 SQL 기능을 이용을 하면 입력해야 하는 쿼리 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퀵 SQL 문을 활용하기 위한 규칙들에 대한 설명과 샘플 데이터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팀 디벨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샘플 레이블이나 샘플 템플릿 그리고 마일스톤 등을 셋업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이펙스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구이다 보니까 팀원들과 협업을 보다 수월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갤러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산성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만들기가 어렵다면 기존에 이미 잘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불러와서 필요한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이펙스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에이펙스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이펙스는 로우 코드 기반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이며 GUI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문 개발 인력이라도 배우고 시작해보기 비교적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앱이 되기 때문에 SQL로 개발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보다 친숙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반응형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ADW나 ATP 등 모든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도 무료이고 이미 검증된 글로벌 성공 사례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50만 개 이상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펙스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펙스는 우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요.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요한 치료학습 시스템을 오라클에서 구축을 해서 미국 정부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의사나 환자 그리고 백오피스의 지원팀 등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200페이지가 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환자의 증상이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법 그리고 환자의 경험들이 매일매일 기록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에는 에이펙스 팀과 오라클의 건강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의료용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구축을 했고요. 바로 다음날 이 앱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12일 차에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얀색의 바탕의 어플리케이션 화면 역시 쉽게 테마나 UI 등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서 하루 만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는데 얼만큼 신속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펙스는 빠르다는 특징과 동시에 사용하기 비교적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몇 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위해 필요한 CSV나 엑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의 클릭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하는데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사용할 페이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이펙스가 제공하고 있는 형태의 페이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화된 차트라든지 아니면 리포트 형태나 아니면 패시 검색이 적용된 리포트 혹은 이제 카드 형태나 폼 형태 등의 여러 가지 리포트들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고 나서 페이지별로 필요한 기능들을 수정해 줄 수가 있고요. 디자인이나 테마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반응형 웹앱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완성된 앱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진행해 줄 수가 있고 에이펙스 화면에서 데이터를 변경해 주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코딩 없이도 간단한 화면 UI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화면과 같이 3단계밖에 안 되는 간단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발자는 초기 결과를 보고 다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면 웹앱에서 바로 그 결과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렇게 테스트나 수정,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사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에이펙스가 빠르고 쉽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CSV, 그리고 XLS, JSON 등의 여러 형태의 파일들을 가져오고 업로드 해줄 수가 있고, 만약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테이블을 가져와서 바로 사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퀵 SQL 기능이라고 이제 SQL을 빠르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면 모델을 생성하거나 테스트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에이펙스는 쉽고 빠르고 또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그런 특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만족을 하려면 UI나 UX 등 디자인적인 측면과 사용자 경험 역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에이펙스는 유니버셜 테마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마 롤러를 통해 원하는 색상이나 레이아웃, 그리고 스타일 등을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페이지 디자이너를 통해 페이지 내에 필요한 버튼이나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커스텀된 CSS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콘 빌더를 통해 필요한 아이콘과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버튼 빌더를 통해 사용하는 버튼의 템플릿과 색상을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에이펙스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펙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갤러리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기업에서 자주 필요한 생산성 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형태를 불러와서 수정을 진행을 하고, 또 조금 더 쉽게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앱에 적용된 디자인들을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완전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잘 구성해 놓은 여러 가지 고품질의 샘플들을 가지고 작업자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펙스는 여러 가지 즉시 사용 가능한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생산성 관련 앱과 샘플을 보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는 무엇보다 가장 빠르고 안정화되었으며 보안성이 뛰어난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OCI 환경에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처리 속도에 강점을 둔 오토노머스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생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콘솔 화면을 통해서 에이펙스 작업 환경을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OCI에서 즉각적으로 프로비저닝 되고 관리가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관리보다 개발의 주요한 문제들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에이펙스를 사용하는 것 역시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데이터 관리는 물론 로우코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라클의 에이펙스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가용성, 그리고 보안성을 모두 확보가 가능하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가 가능하고, 로우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디바이스 화면에서도 사이징이 최적화되는 그런 반응형 앱을 빌드할 수가 있고, 데이터 모델 설계나 REST API를 생성을 해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20가지가 넘는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볼 수가 있고, CSV 그리고 엑셀 등의 데이터 파일을 쉽게 로드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UI나 UX적인 부분 역시 해결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펙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데모 화면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데모의 실습 목표는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페이지를 개발해 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이미지 사진, 그리고 어느 부서에 어떤 직급으로 있는지 등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일은 필요할 것인데요. 에이펙스에서는 관리 중인 직원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관리 페이지를 만들고 직원 정보를 거기서 수정을 하고 또 조회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볼 작업 순서는 우선 직원 정보 관리 페이지를 생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데모 테이블을 생성해서 직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에이펙스 리포트를 생성해서 UI 컴포넌트 구성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 사이징과 위치 등의 수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과 디폴트로 출력되는 그런 화면 정보들을 설정을 하고 직원 정보 조회를 위한 검색 영역을 생성을 해서 필터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에이펙스 데모는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라이브보다는 주요 화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펙스에서 화면을 구성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화면과 같은 첫 홈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4가지 메뉴 중에 앱 빌더를 클릭을 해보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크리에이트, 임포트, 대시보드, 유틸리티 이렇게 4가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앱을 하나 생성해 줄 것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 주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이펙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서 관련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 추출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만들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어플리케이션 생성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외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정보관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마나 UI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번에 비타 다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페이지 영역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페이지를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별도로 생성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생성 버튼을 누르면 잠시 로딩이 된 뒤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101 직원 정보 관리가 생성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클릭을 해보면 직원 정보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에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직 아무런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 메뉴바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이펙스에서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단에 메뉴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용할 데이터를 로딩하는 작업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단의 SQL 워크샵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SQL 워크샵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SQL 워크샵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들을 UI 중심으로 관리하는 오브젝트 브라우저가 있고요. SQL 명령들을 실행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SQL 쿼리문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기능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QL 스크립트를 업로드해주고 실행하게 하면 되는데요. 현재 준비해 놓은 SQL 스크립트는 총 41개가 있고요. 이 파일을 실행하면 41개의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테이블은 SQL의 워크샵의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테이블을 생성을 해 주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에이펙스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생성이라는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생성해 줄 수 있는 페이지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폼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옵션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리포트 with 폼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 리포트를 생성해 주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선택을 해 주었고요. 페이지 번호와 이름을 화면과 같이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내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직원 정보 관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리포트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프라이머리 키까지 선택해서 생성을 해주면 어플리케이션의 직원 정보 관리 페이지가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버튼인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조금 있다가 지원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폼 화면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수정해주고 싶다면 아래 메뉴바에서 에딧 페이지를 클릭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영역은 에이펙스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제 페이지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좀 전에 홈페이지의 입력 아이템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UI를 변경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필요한 세부 설정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을 아이템 항목은 비활성화 시켜 주었고요. 항목별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었고 또 노출되는 항목의 레이블도 한글 필드명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칼럼들도 생성을 해주었고 화면의 가운데 영역을 보시면 항목별 위치도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페이지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 데모 시간에는 에이펙스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초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기능들도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영상과 에이펙스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 사이트들을 세션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진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리포트 형태가 수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또 한글화로 되어 있어서 보기 편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간호사냐 아니면 의사냐에 따라서 직급이 변경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업무 유형의 키값을 받아서 직급이 변경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유형의 의존성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쿼리를 입력을 해주었고요. 페이지 아이템 잡 아이디를 변수로 참조해 오겠다고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P22 잡 아이디의 값에 따라서 P22 타입 아이디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캐스케이딩 리스트 오브 밸류에서 페런트 아이템을 P22 잡 아이디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역시 세션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업무 유형을 의사로 선택을 하면 의사에 해당되는 직급들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모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눌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진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이를 조정해 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페이지 디자이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 상단에 가장 상위 엘리멘트를 선택해서 보면 오른쪽 메뉴에 CSS를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SS로 조정하기 위한 준비한 세팅 값을 미리 준비를 했고 다시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면 직원 사진 이미지가 사이징까지 잘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이펙스로 직원 정보를 입력을 하고 필요한 항목들을 수정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 이처럼 에이펙스의 어플리케이션에 페이지 내의 항목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에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부적인 설정을 조금 더 해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 직원 아이디의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으로 돌아왔고요. 인플로이 아이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서 리드 온리 부분을 화면과 같이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P22 Employee ID가 널 값이 아니면 읽기 전용으로 설정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에 대한 표시 형식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Appearance에서 포맷 마스크를 선택해서 바꿔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생성일을 데이터가 만들어진 시점의 그 날짜로 자동적으로 값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디폴트 항목의 유형을 익스프레션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트인 sysDate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더 입력을 해서 보면 create date 항목에 데이터가 입력된 날짜가 기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으로 돌아와서 유효성을 주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발리데이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우측 메뉴에서 발리데이션 유형을 정규 표현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제 화면과 같이 정규 표현식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메일 형식이 아닌 값을 입력을 한다면 메일 형식이어야 합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모 데이터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줄 때 일부러 이메일 형식을 잘못 기입을 해보면 이제는 화면과 같이 에러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보면 데이터가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과 칼럼들로만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UI를 조금 더 변경해 주려고 하는데요. 다시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으로 돌아와서 직원 정보 관리라는 히어로를 생성을 해주고 P 태그로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콘을 지정해 주려고 하는데 에이펙스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콘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유저스라는 아이콘을 사용해 보겠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화면 아이콘까지 왼쪽 상단에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데모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정들을 진행해 보았지만 실제로 작업자가 필요한 유효성이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 줄 수가 있고 또 UI적인 부분을 간편하게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를 보시고 만약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션 마지막에 또 자세하게 핸즈온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영상과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성한 직원정보 관리 페이지에 검색 조건을 추가해 보고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검색 부분을 직원정보 관리 리전 밑에 생성을 해 주었고요. 2개의 아이템과 1개의 검색 버튼을 왼쪽에 이제 생성해 주고 각각의 이름과 타입 그리고 선택 값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검색 버튼 역시 색상을 변경해 주기 위해 핫이라는 항목을 활성화시켰고요. 저장한 다음 다시 실행을 해보면 팀과 성별로 검색을 했을 때 직원 리스트가 조회되도록 영역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값을 창조해서 리포트에 있는 쿼리가 변경해 보도록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디자이너 영역으로 돌아와서 리포트의 SQL 쿼리 부분에 해당 조건의 쿼리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아이템을 선택하면 선택된 아이템의 키값과 키값이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문자열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instr에서는 앞에 있는 문자열과 뒤에 있는 문자열을 비교해서 뒤에 있는 문자열이 만약 앞에 있는 문자열에 포함이 된다면 어느 위치에 포함되는지 그런 인덱스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따라서 이 값이 0보다 큰 값을 반환하게 되면 팀 ID 값이 search teams 값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진행해 보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검색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팀 이름을 신경외과 그리고 남녀 모두 선택을 해서 검색을 진행해 보면 신경외과의 직원들이 이렇게 화면과 같이 모두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에이펙스를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해보고 직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반영하고 또 검색할 수 있는 영역까지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물론 지금은 데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을 하였지만 실제로 작업자는 필요한 목적에 맞게 에이펙스로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에이펙스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는 우선 스프레드시트를 웹앱으로 변환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필요한 자료를 엑셀로 저장을 한다면 매번 메일이나 메신저로 자료를 요청한 담당자한테 보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첨부 파일 대신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시각화와 리포트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URL만 담당자한테 던져주면 그 담당자는 여기에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료 전달의 편리함과 동시에 보안성이 있다는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엑셀 안에서 차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시각화와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차트나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에이펙스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로우 코드를 활용을 해서 UI적인 측면과 약간의 SQL을 활용을 한다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변경 사항 역시 빠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소스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화된 오라클 폼즈라는 것인데, 에이펙스는 예전부터 발전해온 오라클의 폼즈인데요. 화면 구성이나 UI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예전 버전의 오라클의 폼즈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변화시킨 것이 에이펙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유즈 케이스는 EBS나 피플소프트 그리고 SAP와 세이지포스와 같은 그 기존의 ERP 등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확장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직별로 대시보드나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이펙스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이펙스 커뮤니티들과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스는 오랜 기간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apex.oracle.com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기존의 에이펙스를 통해서 제작해 놓은 어플리케이션 레퍼런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apex.world 이 사이트에 가시면 슬랙이나 이제 트위터 그리고 피드 그리고 에이펙스 관련 기사들이 모아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에이펙스 사례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uilt.with apex.com이라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또 에이펙스로 구축된 커뮤니티 기반의 사이트나 구축 모델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담긴 사이트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앞서서 사전에 참고하면 좋을 사이트 주소로 apex.oracle.com을 공유 드렸는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에이펙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가이드부터 에이펙스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로우 코드나 에이펙스 활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교육 사이트까지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 추후에 받는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펙스의 앞으로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빌드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나 에이펙스가 제안하는 필터 기준이나 스마트 검색을 활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고, 개방형 API 카탈로그를 통해서 앱에 쉽게 통합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테이블이나 30개 이상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샘플 데이터 세트를 참고를 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로직을 설계한 다음에 CSV나 JSON 그리고 SQL 형식의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샘플 데이터를 스키마 내부의 테이블에 직접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31개의 언어에 대한 런타임 언어를 제공을 하고, 페이지 흐름과 클라이언트 측과 상호작용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로직 전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분석적인 부분도 강화가 되는데, 데이터 트렌드를 확인을 하고 획이나 분류, 그리고 이상 감지를 지원하는 30개 이상의 알고리즘과 함께 머신러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QL 언어를 에이펙스의 고급 기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원도 확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피벗, 그리고 제어 구분, 그리고 패시 검색과 같은 사용자들이 커스텀화된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에이펙스는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에이펙스 핸즈온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오라클에서는 에이펙스 입문자분들을 위해 워크숍을 해볼 수 있게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데모에 대한 내용 외에도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해보고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오늘 데모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 이해가 잘 안 되었거나 기술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영상과 자료를 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